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갖고 있고 갖고 있는 글로벌 리츠 중에서 이 종목이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광수 미래에셋 대우 연구원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AI 시대의 글로벌 리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로 했는데요. 네. 배경 설명을 좀 해주시죠. 여러분 뭐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AI다. 뭐 4차 혁명이다.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시죠. 당연히 이런 시대가 오면 투자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죠. 맞습니다. 새로운 시대니까. 그래서 투자 패턴도 바꿔야 되고 투자하는 종목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보시는 관심 가지셔야 할 군도 좀 바뀌어야 됩니다. 뭘 투자할까 이런 전 개인적으로 고민을 그리고 애널리스트 고민을 좀 해봤죠. 그래서 뭐에 투자하면 좋을까.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힌트를 사실은 어디에서 찾았냐면 여러분 골드러시. 그렇죠. 골드러시가 예전에 뭐 있었죠. 미국에서. 그래서 대규모로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 금을 캐러 가잖아요. 이게 새로운 시대죠. 그죠? 그렇죠. 완전히 새로운 시대. 골드러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건데 공교롭게도 근데 금을 캐서 돈 번 사람들은 많지 않았죠. 그때 금을 캐서 지금까지 어떤 기업을 하거나 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실제로 돈 번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청바지 팔던 그러니까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인부들이나 광부들한테 청바지를. 그 당시에 그래서 가장 큰 회사가 지금까지 있죠. 리바이스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결국엔 새로운 시대가 오는데 리바이스 같은 회사를 한번 찾아보자. 그렇지. 근데 리바이스라는 회사는 이제 성공할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일종의 인프라를 그렇죠, 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광부들이 일을 하려면 바지가 인프라인 거예요. 맞습니다. 오래 입어야 되니까 그리고 즐겨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데 인프라를 제공해 주는 회사가 진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 해자가 있는 거예요. 진입장벽이 있는 거죠. 그래서 리바이스는 어떤 진입장벽을 만들었냐면 브랜드. 그래서 리바이스를 딱 찍힌 옷을 입으면 광부들끼리 야 너 뭐 금 좀 캤어? 이런 거죠. 이런 거죠. 비싼 청바지구나. 예.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리고 성장하고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인프라를 갖고 있고 해자를 갖고 있는. 해자가 뭐냐면 여러분 성 주변에 큰 이렇게 물을 만들어 놓잖아요. 적이 침입 못하게. 마음대로 못 들어가. 네, 이걸 이제 해자라고 그러는데 AI 시대가 오는데 이 두 가지를 갖고 있는 회사가 있을까라고 제가 고민해 봤어요. 그랬더니 글로벌 리츠 중에서 이 종목이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AI 시대에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AI 시대의 큰 변화를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봤죠. 첫 번째는 뭐냐면 AI 시대는 결국엔 데이터 오케이. 싸움이죠. 그게 영상이든 데이터를 어쨌든 빠르게 전송받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럼요. 대규모로. 그렇죠. 그래서 5G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5G 투자가 되게 필요하죠. 또 하나 뭐냐면 데이터 센터를 가공하고 저장해 놓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인프라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청바지. AI 시대의 인프라죠. 그렇죠. 5G 데이터 센터. 또 한 가지 제가 찾은 건 뭐냐면 물건을 대부분 어떻게 삽니까? 스마트폰으로 사시고 다 배송받잖아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커머스 시장의 중요한 인프라가 뭡니까? 창고. 배송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물건을 많이 보관해놓고 있는 게 사실은 승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창고가 중요한 인프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리츠 중에서도 5G 데이터 센터 창고를 갖고 있는 리츠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 그렇군요. 네. 국내 투자자들도 살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여러분 이런 회사들은 정확히 두 가지가 공통점이 또 있거든요.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인프라를 가지고 있죠. 예. 그죠? AI 시대 인프라죠. 데이터 센터와 5G 인프라 그리고 물류 창고 인프라를 갖고 있고 두 번째는 진입장벽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심지어 제가 소개시켜 드릴 건데 5G에 관련된 인프라스트럭처라는 리츠가 있는데요. 추가로 이거를 더 건립하지 못해요. 규제로. 규제 때문에. 그럼 독점이네. 해자가 돼 있네. 네,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 이런 회사들이 진입장벽을 높게 더 싸고 있다는 겁니다. 공통점이죠. 정확히. 리바이스와 공통점인 거예요. 그렇네요. 인프라 갖고 있고 진입장벽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럼 말씀하셨지만 5G 인프라스트럭처 리츠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첫 번째는 5G 인프라스트럭처 펀드라고 전 또 투자가 해서 가장 중요한 건요. 이해하기 쉬워야 돼요. 맞아요. 직관적으로도요. 5G 인프라스트럭처 이름은 뭐 어려우시는데 되게 간단해요. 미국에요. 이 회사들이 뭘 갖고 있냐면 쉽게 말해서
통신탑을 갖고 있어요. 통신탑. 여러분 큰 통신탑 있죠. 거기다 대고 통신회사들이 5G 투자하려면 여기다가 걔네들이 장치를 설치해야 돼요. 중계기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렇죠. 걔네 설비들. 설비. 그래서 걔네들은 이게 쉽게 말해서 전봇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 와서 필요하면 붙여. 대신 임대료 내. 임대료. 돼. 얼마나 이거 간단합니까? 뭐 박아놓고. 예. 그리고 추가로 막 생길 수도 없는 거고. 없어. 그래서 붙이면 붙일수록 어떻게 되나요? 수익성 올라가요. 그래서 얘네가 마진이요. 수익률이 막 60-70%가 넘어요. 야, 정말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이네요. 그냥 이렇게 말뚝 하나 박아놓고 붙여. 근데 그동안은 많이 필요 없었으니까. 근데 그렇지.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면 더 많이 붙일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면 성장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회사 중에서 두 회사가 있는데요. 예. 아메리칸 타워와 크라운 캐슬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미국에서 이런 통신탑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5G 투자 확대되면 통신회사들이 나도 빌려줘, 나도 임대료 빌려줘. 그러면서 심지어 그냥 갖고 있는데 더 많이 붙일수록 어때 수익률은 더 올라가겠죠. 신규 투자가 필요 없으니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은 야 통신회사가 직접 만들면 되잖아. 그러게 말이야. 왜 빌려? 남의 거 수수료 주고. 근데 새로 자기네들 설치하는 것보다 빌려 쓰는 게 훨씬 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내고 쓰겠죠. 네, 그 다음에 신규 진입도 상당히 어렵고 인허가 때문에. 그러니까 에이 내가 돈 많이 쓰는데 왜 그걸 내가 설치합니까? 좋은 게 없는데. 예, 예. 그리고 여러분 이게 부동산처럼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임대료 내고 빌리는 게 낫죠. 그래서 이 임대료가 향후로 계속 증가할 수 있다. AI 시대가 도래하면 도래할수록 5G 투자도 많아지고 사용량도 많아질 테니까 얘네들의 임대료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데이터 센터. 그렇죠. 여러분 데이터가 사용량이 훨씬 많아지고 이제는 경쟁은 뭐냐면 왜 뭐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이런 회사들이 주가가 오르냐면요. 애플이 지금 휴대폰이 잘 팔려서 애플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이 데이터를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계속 창출해내고 AI 시대에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데이터를 누가 많이 갖고 있느냐가 핵심 경쟁력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 센터를 많이 사용해야 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를 미국이나 글로벌하게 갖고 있는 리치 회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 회사들과 에퀴닉스와 디지털 리얼티 트러스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미국에 상장돼 있죠. 두 개 다. 네.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를 보유해서 그런 아마존이나 이런 회사들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그럼 아마존이 성장할수록 얘네고 자연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성장하게 되는. 이 데이터 센터 리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건 마진이요. 40%밖에 안 돼요. 40% 밖에요? 네. 왜 밖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처럼 5G 막 이런 건 70%, 80% 되는. 개에 비해서 낮다는 거고. 네. 40%면 엄청난 거 아니에요? 엄청나긴 하죠.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투자를 많이 하느냐고 마진이 좀 낮았어요. 근데 이제 투자가 완성된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데이터 센터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마진이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데이터 센터 리치는 이익이 많아질 수 있겠다. 아까 5G 인프라는 매출이 성장할 수 있는데 이 회사는 수익성이 개선될 가능성.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가 전기료 엄청나게 써요. 그러겠죠. 네. 그래서 전기료가 대부분 코스트의 대부분을 또 차지합니다. 근데 요즘 이런 회사들이 뭘 하고 있냐면 태양광 회사 막 사고, 풍력 회사 막 사요. 비용 절감이네요. 네. 그러니까 마진율이 더 개선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요즘 데이터 센터가 가장 관심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요. 아프리카. 땅은 넓고. 땅은 넓고 태양 땅값 많고. 싸지요. 태양 많고 이러니까 거기다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있어요. 말되네. 데이터가 미국에 있든 아프리카에 있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런 관점에서 이런 회사들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좀 있죠. 마지막으로 인더스트리얼 리츠, 이커머스 관련된. 그렇죠. 예. 이 회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류창고 갖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막 주문하면 할수록 이런 회사들의 임대료가 올라가겠죠. 그렇죠. 너무 이해하기 쉬우시죠? 물류창고를 갖고 있는 회사 중에서 프롤로지스하고 스태그 인더스트리얼이라는 회사를 제가 선호하는데 이 회사가 미국에서 물류창고를 많이 갖고 있고 점점 더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익 증가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쉬워요. 그냥 쉬워요. 이커머스 시장 확대되면 확대할수록 특히 미국에서 저희가 이커머스 시장을 주목하는 이유가 전 세계에서 이커머스 비중이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해요. 아, 미국이요? 땅이 넓어서 그런가? 그렇기도 하고 그동안 사람들이 막 익숙해지 않았던 거죠. 아직은? 뭐 큰 대형마트 이런 데 가서 샀지. 굳이 막 이런 데서 사지 않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확 이 시장이 커지고 사실은 사람의 소비라는 게 습관이거든요. 한번 해보면 계속 하게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되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확실히 이커머스 시장이 확 성장할 수 있고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창고 임대료도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창고 갖고 있는 회사들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연구원님 덕분에 시청자분들께서 AI 시대의 청바지 업체 6개 네. 잘 아시게 될 것 같고 또 투자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광수 미래에셋 대우 연구원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